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한미일 정상회담 내용을 두고 한미일 군사훈련은 기정사실화된 느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3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전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이뤄진 한미일 정상회담 내용과 관련해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이 촉진된다는 것은 분명히 선언했다고 보인다고 총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공동대응 등을 거론한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는 자국 방위력 근본 강화와 한미일 군사훈련 필요성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를 두고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느낌이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이라든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군사훈련하는 걸 합쳐서 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명기가 된 것이고 일본의 방위력 증강도 앞으로 대대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때문에 일본이 미사일 보유 국가로 간다는 것도 사실상 앞으로 방향 제시가 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현재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적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포함하는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어 다시 말해 공격용 미사일 보유국으로 간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김 전 의원은 이렇게 일본이 많이 나간 것은 이미 한국과 미국의 양해가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동해라든가 어디 북태평양 일대에서 한미일 훈련을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유사시 자위대에 한반도 작전 수행을 전제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형성이 필요했습니다. 일본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현실적으로 일본 방위력 증대에 대한 한미 양해가 있어왔고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의 경우 이날 기시다 총리 발언으로 더욱 구체화됐다는 설명입니다. 장기적인 저성장으로 물가가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플레의 나라로 불렸던 일본에서 지난 30년 동안 본 적 없는 물가 상승이 계속되자 참의원 선거를 앞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 가격이 연거푸 오르자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주요 식품업체가 다음 달 가격 인상을 예고한 제품 중 일부 식용유, 식빵, 고등어 통조림 등은 이미 한 차례 이상 가격 인상을 단행했던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마자키 빵과 후지빵이 만드는 식품은 올해 이미 가격을 올렸으나 다음 달 8%대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이미 5번이나 오른 식용유 값도 또다시 10에서 20% 오릅니다. 식용유 값이 1년여 만에 1.5에서 2배까지 오르면서 기름을 많이 쓰는 돈가스 전문 식당 등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일본 수산도 고등어, 통조림 등 캔 제품을 5에서 18% 올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 물가고가 저물가의 나라, 일본에도 상륙한 것입니다. 사실 일본의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 5월 모두 2.1%로 8%대인 미국 등에 비하면 높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느끼는 충격은 큽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물가가 안정돼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 물가와 전기, 가스 요금 등이 크게 올랐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대책에 대한 불만은 내각 지지율 하락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NHK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달에만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달 초 59%로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두 번째 조사에서 55%, 27일 발표된 세 번째 조사에서는 50%까지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3%에서 27%로 높아졌습니다. 야권은 물가 상승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소비세율을 낮추자는 공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헌민주당과 일본 유신회를 포함해 총 7개 야당이 소비세 감세 또는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은 소비세가 연금 등 사회보장비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모태기 도시미스 자민당 간사장은 가두연설에서 소비세는 연금, 의료, 간병, 육아의 재원이다. 감세하면 사회보장을 30% 잘라야 한다고 주장해 야당으로부터 공격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언론사들이 분석한 선거구별 판세 분석에서는 자민당의 승리가 확실시돼 물가 상승의 선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불안이 커진 데다 자민당을 견제할 만한 세력으로서 야당이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6일 발표된 마이니치 JNN 여론조사에서는 자민공명당이 과반수를 대폭 넘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고 27일 발표된 산케이 FNN의 여론조사에서도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32개 1인 선거구의 80%를 자민당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일본이 동해상에서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훈련을 한다는 소리고, 이러한 행위는 외교적으로 결례가 아닐 수 없다며, 생각지도 못한 일본의 도발에 우리 정부를 포함한 주변국들도 일본을 외교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자업자득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30년 전에 니케이 평균 주가는 24,000엔이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30년 전과 거의 같습니다. 기시다 정권이 되어도 오히려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내세우거나 주가는 내려가기만 합니다. 바보 같은 정권이 따로 없습니다. 손실 위험도 높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이 나면 자기 책임. 게다가 얼마 안 되는 수익이나 배당에도 과세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누가 주식에 투자합니까? 기시다 정권이 해야 할 일은 주식 투자를 하기 쉽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도 의원 수는 그대로, 급여도 낮추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상여금을 받는 식이다. 반도체도 그대로 놔둔 채 국회의원은 뭔가 일을 하긴 했는가? 국민의 작은 목소리는 듣지 않고 주변 의원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인다.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좋을 듯 싶다. 방위비 증액도 결과는 미국에 유도되어 나온 것일 텐데 과연 자신이 직접 주장한 것과 같은 말투다. 미국이 지원하는 만큼 이것은 제대로 하려 하고, 소비세율 감소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 상관할 게 아니라는 듯 아예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방위비를 늘리는 건 아닐 겁니다. 과연 나라가 힘들어도 국민부터 챙기기만 한다고 국민은 좋은 것일까요? 나라라는 큰 틀이 무너지면 더 큰 피해는 당연합니다. 진정으로 격차를 시정한다면 가장 먼저 고소득의 육아 가구 지원을 그만두는 것이 좋다. 육아 가구든 결과적으로 고소득 가구에 지원하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고소득 가구도 자녀가 한 명이고 부모가 함께 일해도 한 명당 소득으로 계산하면 꽤 잘 살고 있다. 부유한 국민도 이미 월급을 많이 받는 부부인데 공적인 돈까지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부자들을 위해 증세한다는 것을 알기에 국민의 의욕이 떨어진다. 부부가 각각 900만엔, 가구 연봉이 1900만엔 미만이라면 고소득 취급은 안 되는 무상화나 수당도 대상이다. 그러나 대부분 가구의 실수령액은 1200만엔 정도 된다. 기시다 씨의 친족 상황은 그 대부분이 재무성에 관련되는 이유로 당연한 일이지만 재무성의 의향에 따른 정책을 취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마이너스 평가를 최소한으로 함으로써 지위 보전을 도모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요컨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참의원 선거의 결과가 중요하다. 자민당이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당내 역학이 달라지고 기시다 총리와 아베 전 총리의 거리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본식 중신 고용과 연공서열이야말로 경기 침체와 저임금화의 근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 유동화가 필수 조건이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기업은 잉여 인원을 쉽게 잘라내고 잘린 사람은 재취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만 일본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격차가 없는 사회를 요구했음에도 불균형을 보이는 것은 계속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산업을 키우기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대학이나 기업의 반도체나 AI, 제약, 기타 과학기술 전반의 사람과 사물에 투자해야 과거 일본의 강점이었던 기술 강국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